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입니다. 늘 채널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귀로 들으며 집안일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저희 남편은 쓸데없는 걸 뭐하러 보냐고 하지만 남편보다 훨씬 쓸모가 있는걸요. 그렇게 즐겨보던 채널에 제 사연을 올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된 이상 적나라하게 올려서 알아보는 사람이 만났으면 합니다. 원래 비혼주의 비슷하게 마음을 먹고 애매한 그 경계에 있다가 남편을 만나고 결혼을 했어요. 그게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고 제 인생에서 제가 스스로 한 선택 중 가장 잘못된 선택이었죠. 남편과는 지인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첫 만남부터 만나는 데는 불편함 없이 이 사람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늘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우선인 사람이라서 전 그게 좋더라고요. 남편은 저희가 나이도 있고 만난 지 1년도 넘었으니 이제 슬슬 결혼을 하자는 말을 꺼냈었지만 전 이때까지만 해도 결혼에 대한 고민이 컸던 사람이라서 많은 생각이 들었죠. 이 솔직한 속내를 연애 초반에 털어놓은 적이 있는데 제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건지 남편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마음이 상한 건지 제 솔직한 속내가 궁금했던 건지 하루는 나를 잡고 작정한 듯 물어보더라고요. 부담 없이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결혼이 부담스러운 거야? 아니면 나랑 결혼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야? 미안해. 그런 생각까지 하게 만들어서. 근데 나는 그냥 결혼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지 당신이라서 싫고 좋고 막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런 이유라면 괜찮아. 기다릴 거고 우린 결혼할 거야.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자신 있고 난 너 아니면 결혼 못할 것 같다. 남편은 제가 혹시 본인과의 결혼이 석연치 않아서 그런 건지가 헷갈렸나 봐요. 그래서 제게 솔직히 말해달라고 물어봤었고 그 물음에 솔직하게 말을 했죠. 저를 기다려준 남편은 특별한 걸 한 거 없고 정말 늘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려줬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더 하다 보니 어느덧 3년차가 되었고 저도 확신이란 게 생기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이라면 믿고 결혼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다 싶어서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죠. 결혼을 겨우 결심하고서야 남편네 가족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보기도 하고 얼굴도 트면서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그전에도 대충 알았지만 깊숙하게는 몰랐거든요. 남편에게는 저보다 3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늘 사고뭉치였다고 하죠. 그런데 커서는 속도 위반까지 해서 결혼해버렸고 시모는 차라리 저렇게라도 시집가서 지 가정 꾸리고 정신 챙기고 사는 게 100번 1000번 옳은 선택이라면서 더 힘들게 하지 않고 시집가줘서 홀가분하다고 했답니다. 오죽 힘들게 했으면 저런 말이 나올까 싶었어요. 신우는 보여지는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고 타인의 시선을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본인은 다 갖춰져 있어야 하는 거죠. 물론 명품으로 말이에요. 본인이 여유가 되고 능력이 있어서 명품으로 치장하고 산다면야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신우는 일하는 것도 별로 흥미를 못 느꼈고 돈 쓰는 것만 1등이었으니 문제였습니다. 본인 수준이 있는데 그걸 무시한 채 펑펑 돈만 그렇게 쓰니 쌓이는 건 빚이죠.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과 시모가 수습하기 바빴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시집에 갔으니 본인 남편이 감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애까지는 애엄마가 애를 보는 게 우선이 아니라 명품관 가서 신상이 있는지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를 보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렇다고 신우 남편이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회사원 급여로 신우의 사치스러움은 절대 감당할 수 없었죠. 알고 보니 신모가 카드를 쥐어줬고 그거랑 본인 남편 카드를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더라고요. 시모는 또 막내딸이 기죽는 것도 싫고 원래 그런 애라면서 매일 감싸주기 바빴어요. 애 낳고 육아 스트레스가 심해서 더 그런다면서 말이죠. 저희 부모님이었다면 등짝 스매싱을 날렸을 건데 말입니다. 30대의 나이에 애도 있는 사람이 본인 엄마에게 손까지 벌려가면서 저러고 있는 모습이 참 한심해 보였고 신우와는 굳이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저희가 결혼하고 신우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신우는 오만참견을 다 아는 성격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남의 얘기를 시시콜콜하게 하는 걸 또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너무너무 열받는 건 저랑 대화하는 방식이었어요.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살살 비꼬면서 이래도 기분 안 상할 거야? 마치 저를 테스트라도 하듯 너무 열받게 했습니다. 실제로 신우 머리채를 잡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를 악물고 꾹 참고 귀닫고 그렇게 무시하는 쪽을 택했어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검소한 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을 돈은 모으면서 쓰고 잘 살거든요. 그런데 신우 눈에는 제가 짠순이로 보였나 봐요. 그렇게 보일 만한 사건들이 있긴 했습니다. 하루는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났을 때 어쩌다 신우랑 단둘이 만나서 시모 생신 선물을 살 겸 만난 적이 있어요. 그냥 따로따로 사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와서 신우가 근처라며 보자는 탓에 거절도 제대로 못하고 만났죠. 만나자마자 대뜸 명품관으로 가더니 시모 첫 생신인데 돈은 꽤 쓰실 생각하고 오신 거죠? 예, 이어서 설마 명품관이랑 안 친하냐며 저더러 처음 온 티 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대체 어떤 모습으로 쇼핑을 하는지 지켜봤더니 명품관에 계신 직원분들을 마치 본인 아랫사람을 대하기라도 하듯 말도 짧아지고 걸음걸이의 표정 말투까지 다 변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저기 이거 보여줘봐. 나한테 어울리려나? 저번에 산 거랑 너무 비슷한가? 어때? 색감이 나랑 맞아? 아, 네. 잘 어울리는데요. 뭐가? 무슨 컬러가 어울리는데 그렇게 팔려고 영업치는 멘트 말고 진심을 다해서 말하란 말이야. 이까짓 거 2개, 3개 못 사겠어, 내가? 근데 물어봤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 죄송합니다. 평소 옷 스타일이 오늘 착장이랑 비슷한 거라면 우측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는 돼요, 같아요. 왜 이렇게 대답해? 확신이 없어? 초짜야, 뭐야. 아, 짜증나. 안 사. 나가요, 언니. 명품이면 뭐해? 일하는 것들을 아무거나 데려다 놓으면 이 꼴이 나는 거지. 안 그래요, 언니?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뭘 했다고 직원들한테 반말하고 막대하고 너무 충격적이네. 내가 명품을 사는 값에 저것들 월급도 포함되는 건데 이 정도도 못하나? 언니처럼 그러고 있으면 무시당하기 딱이니까 그냥 저처럼이나 해요. 그리고 어머님 생신 선물 사러 왔는데 왜 본인 거 봐요? 저 지금 쇼핑할 만큼 시간 여유 없는데. 아, 새언니. 명품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여자가 대체 어딨어요? 가만 보면 언니는 맨날 보세만 들고 다니는 게 명품 가방 하나 없어요? 설마? 그래서 여기 오면 멀미나고 막 그래요? 아가씨, 그냥 각자 알아서 사는 게 좋겠네요. 쇼핑을 하든 뭘 하든 전 제가 알아서 사고 갈 테니까 여기서 찢어져요. 신우는 제가 명품관 직원에게 행동하는 걸 지적하자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모르냐며 촌티난다고 오히려 제게 충고를 해줬죠. 이날뿐 아니라 평소에 저는 패디 네일아트를 즐겨하진 않고 여름에만 하는 편이에요. 여름이야 뭐 발가락도 다 내놓고 다니고 하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고 다른 계절에는 안 하는 이유가 돈 때문 아니겠냐고 하더군요. 심지어는 화려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늘 단조로운 컬러로 하는 편인데 그게 제일 싸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냐고 지적을 하며 그렇게 한 푼 두 푼 아낀다고 건물 사겠냐며 그게 바로 짠순이라고 했죠. 그날부터 제가 뭐만 하면 짠순이라고 손가락질을 했고 지네 오빠가 불쌍하다고 하더군요. 신우와 제가 아무래도 정반대 성향이라서 그런 건지 안 맞기도 했지만 신우가 저를 잡아먹고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보여서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었죠. 여느 때처럼 너무너무 얄미웠던 신우가 굳이 저희 집에 애를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제가 쉬는 날인 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말이죠. 줄 것도 있다는 핑계로 온다는데 말릴 수도 없었고 뒤에 약속이 있다는 거짓말로 빨리 왔다 가라는 느낌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우 힘들게 왔어요 언니. 진짜 귀찮은데. 고생했어요 소윤이까지 데리고. 당연하죠. 애 데리고 나오는 게 어디 쉽나? 시원한 물 좀 줘요. 얼음도 같이. 목 다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줄 건 뭐고 갑자기 왜 여기까지 왔어요? 오자마자? 천천히 좀 해요. 가만 보면 새언니 나 싫어하는 거 너무 티네. 그렇게 포커페이스가 안 되면 어째요. 상대한테 다 티나서. 저는 걱정 말고 말해줘요. 이거 우리 시댁에서 보내준 건데 들기름이랑 좀 가지고 왔어요. 양이 워낙 많아야지. 우리 시모는 내가 그렇게 적당히 좀 보내라고 해도 꼭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아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근데 서윤이까지 데리고 오긴 너무 힘드니까 앞으로는 저희한테 말을 해요. 가질러 가든 할게요. 그리고 오빠한테 고맙다고 전해줘요. 덕분에 이번 달 카드값도 싹 해결하고 빚도 청산하고 속이 그냥 빵 뚫렸거든요.
신우에게 들은 말은 너무 충격이었고 결국 저 말을 해서 제 속을 뒤집고 싶어 온 거였습니다. 대충 들어보니 3천만 원이나 해줬다는데 남편이 지금 3천만 원이나 해줄 현금이 없거든요. 열이 받아서 미칠 것 같았지만 결국 신우의 저런 수작에 놀아나고 싶지 않아서 표정 관리를 하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근데 애도 있고 나이가 내일 모레 40대인데 아직도 엄마 카드 쓰고 오빠가 빚 갚아주고 이러면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할 나이 아닌가? 뭐요? 나도 다 생각이 있어요. 지금이야 서윤이가 어려서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사회에 나가봐요. 그럼 돈 버는 건 일도 아닌데 뭐 그때 효도해도 늦지 않고 가족이니까 서로 어려울 때 돕는 거지. 이해가 안 가서요. 제 주변 어디에도 얘까지 있는 상태로 엄마 카드로 쇼핑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뭐 아가씨는 그럴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죠 뭐. 오히려 신우를 부들부들 열받게 만들고 약속이 있어서 준비해야 하니 이만 가달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신우는 저 얘기를 듣고 제가 극대노할 걸 눈으로 직접 보려고 굳이 얘까지 데리고 왔으나 제가 열받지 않고 오히려 본인은 열받게 해서 돌려보냈으니 이를 악물고 간 거예요. 이후에도 또 뭘로 사람을 괴롭힐까 싶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남편이 퇴근해서 올 때까지 기다렸고 왔길래 물어봤네요. 3천만 원이 어디서 났니? 무슨 3천만 원? 뭐 혹시 영지랑 얘기한 거야? 내 질문은 그게 아니잖아. 3천만 원이 대체 어디서 났길래 아가씨한테 그 돈을 다 해준 건데 그렇게 돈이 많았으면 말 좀 해주지. 나도 좀 흥청망청 살아보게. 그게 뭐 있는 거 조금이랑 대출받아서 해줬어. 애 키우면서 빚독촉 받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해서. 힘들어하면 정신 차리게 해주는 게 가족이고 오빠가 할 일이지. 정신 못 차리는 동생한테 매번 돈으로 해결해주는 게 가족이고 오빠니? 그럼 물어보자. 언제까지 그 해결을 당신이 해줄 수 있는데 이제 아가씨 나이가 몇이야. 거기다 본인 남편도 있고 애도 있어. 알아서 살게 냅두라고 해줄 만큼 해줬잖아. 딱 경고하는데 이 시간 이후로 아가씨한테 단돈 100원이라도 해주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리고 이런 돈 문제는 무조건 나랑 상의해. 알겠어. 정말 미안해. 알아서 갚고 빚이 생겼다고 용돈이 늘어나거나 그런 거 바라지 마. 살기 힘들면 돈이 없으면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이다 생각하고 알바해. 남편과 우선 이 일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주워 담을 수도 없으니 이쯤 했습니다. 대신 신우 남편에게 경고식으로 전화를 한 통 했어요. 저예요. 늦은 시간에 미안한데 저희 집도 덕분에 난리가 나서 전화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했어요. 아가씨 단속 좀 잘해주세요. 나이가 몇인데 본인 쇼핑하겠다고 흥청망청 쓴 돈을 저희 남편이 대출까지 받아서 3천만 원이나 갚아줘야 하는지 전 진짜 모르겠어요. 네? 3천만 원이요? 아니 그게 무슨... 혹시 모르실까 했는데 역시나네요. 3천만 원 해줬는데요. 빚독촉에 시달려서 죽을 것 같다고 하도 죽는 소리를 해서요. 그걸 또 저 열받으라고 저희 집에 얘까지 데려와서 말하는 거 보고 전 진짜 오늘 하루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아가씨 단속 좀 해주세요. 언제까지 저렇게 살게 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엄청 싸우거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데 해결책도 없고 해결도 안 나고 미치겠어요. 근데 3천만 원까지 받아놓고 저한테는 아무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숨기려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피해드리지 않을게요. 죄송합니다. 신우 남편에게 저렇게 말하고 나서 신우의 전화는 미친 듯이 왔지만 차단해버렸어요. 시끄러워서 잘 수가 있어야죠. 그 다음날은 바로 시모에게 전화가 왔고 욕 한 바가지를 먹었습니다. 수진이니? 난데 어제 일했지 왜 그런 거니 너? 영지채 한숨도 못 자고 울고불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거든. 거기다 쟤네 이혼한대.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아무리 대출 받아준 게 열받고 짜증나도 그렇지. 당사자도 아니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그럴 일이야? 죽어도 이혼한다는데 어쩔 거냐고. 네? 돈 헤프게 쓰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 이후로 이혼한다는 게 맞아요? 맞대. 그리고 그게 중요하니 넌 지금 이혼을 한다는 게 중요하지. 어쩜 그렇게 사람이 치밖에 모르지? 나 너한테 너무 소름 돋는다. 당장 집에 와서 이 문제 해결해. 밥 한 술도 못 두고 울기만 하는데 안쓰러워 미치겠으니까 네가 해결하라고. 조금 충격적이긴 했어요.
제 전화 한 통으로 이혼까지 가게 되었다고 하니 조금만 참을 걸 그랬나 싶고 내가 너무 심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던 끝에 저는 시댁으로 갔고 거기엔 울고불고 지쳐있는 신우와 이마에 손을 탁 올리고 있는 시모가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신우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서 광기 어린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 어쩔 거냐고. 너 때문에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어쩔 거냐고. 내 오빠가 나한테 돈 좀 해준 게 그렇게 열받았으면 나한테 말할 것이지. 왜 내 남편한테 말해서 이혼녀로 만들어? 얘를 혼자 어떻게 키우라고 나더러. 아가씨, 우선 진정 좀 해봐요. 너 같으면 진정하게 생겼냐?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내 말은 듣지도 않아. 연락도 안 받는다고. 그뿐이야? 집도 나갔어. 어쩔 거냐고. 지금 눈에 펴는 게 없는 거 아는데 말 좀 가려서 하고 아니면 편하게 둘 다 말까고 하던가. 처음에 어머님 전화 받고 정말 내가 참을 걸 그랬나 싶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왜 내 탓이지? 결국 주제도 모르고 흥청망청 돈 쓰고 얘 엄마가 얘도 똑바로 안 돌본 게 팩트잖아. 그게 쌓이고 쌓여 폭발한 거 아니겠어? 그럼 아가씨 네가 이혼당하는 이유가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지.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할 말이 많은데 굳이 안 하려고 대화가 통해야지. 어머님도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마냥 딸이라고 감싸돌면서 편드는 말씀 하지 마세요. 딸이고 자식이니까 더 엄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아범도 어머님도 누구 하나 아가씨 정신상태 지적을 안 해주고 맨날 돈으로 막아주니 이 나이에 이렇게 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너 나한테 까불지 마. 너만 소리 질러? 나도 소리 질러. 너만 눈 돌아? 나도 돌아. 한마디로 건들지 마, 알겠니? 신우랑 개판 싸우고 성격 제대로 보여주고 나오려는데 시모가 저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선 그러더라고요. 너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난 보이지도 않아? 위아래도 없는 거야, 너는? 그만 좀 하세요. 위아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머님도 옆에서 하신 말씀 없으셔서 조용히 계신 거 아니세요? 그러면서 왜 갑자기 따라 나와 그러세요? 너 내가 오냐오냐 해줬지 아주? 무슨 소리세요? 제가 아니라 아가씨겠죠. 어머님이 저를 언제 오냐오냐 해주셨어요? 툭하면 돈 없냐? 아가씨 돈 좀 해줘라. 말고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 있으세요? 전 모르겠는데 아무튼 냅두세요 저 좀. 이런 식구들 딸려있으면 아범이랑도 안 살아요 저. 전 시모와도 되판하고 집으로 왔고 겨우 진정하고 있는데 모든 얘기를 들은 남편과 또 싸웠습니다.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내 엄마고 동생인데 너무했다. 사과해라라는 입장이었고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 사과할 이유도 없다. 그들이 기분이 그렇게 상했으면 네가 가서 풀어줘라였습니다. 그러던 중 신우 남편이 제게 전화가 온 거예요. 따로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기도 했고 지금 잠수를 탄 상황에 저한테 연락이 오니 놀랬죠. 그리고 30분을 넘도록 한 통화 속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이혼당하는 이유는 바람피다 걸려서라고 해요. 안 그래도 저것 때문에 사내만에 하던 찰나에 제가 3천만 원이란 기름을 확 부어준 거죠. 그래서 본인이 애를 키울 거고 서류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나타날 거라고 하더군요. 혹시 제가 당하고 있을까봐 연락을 해줬다네요. 이어 말한 게 남편이 3천만 원을 해준 게 아니라 3금융까지 다 끌어서 신우에게 이후에 3천만 원을 또 해줬다고 아마 총 6천일 거라고 말을 해줍디다. 원래 제 계획에 이혼은 없었으나 저 지긋지긋한 시댁 것들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도 않는 남편을 두고 선택할 것도 없이 답은 이혼이었죠. 순식간에 변호사를 통해 정리를 해버렸고 한순간에 두 자식 모두가 이혼하고 시댁에 얹혀 살게 되니 시모는 어떻겠어요? 착잡해서 아주 죽으려고 하던데요. 제가 또 친히 시댁에 마지막으로 한번 방문했는데 굵은 소금을 한 포대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입구에서부터 집 곳곳까지 뿌려버렸죠. 더러워 아주. 이 집 구석은 입만 벌리면 구라야. 부정이 제대로 탄 거 아니겠어? 그래서 내돈내산으로 특별히 굵은 소금까지 가지고 왔네요. 야 최영지, 너 바람 펴서 이혼당한 게 어디서 내 핑계를 대며 찔질 짜? 너나 니네 애미나 아주 연기자라 깜빡 속았지 뭐니. 그리고 영수야, 너는 그냥 네 동생 영지랑 네 애미나 잘 모시면서 목이 핏발리듯 그렇게 살아라. 그게 네 팔짱가 봐. 그치? 어머님은 좋으시겠어요. 자식 새끼들이 한 번에 이혼하고 돌아왔으니 그렇게 품에 끼고 사세요 평생. 야, 너 말 다 했어 진짜? 내가 바람을 피든 뭐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어. 근데 왜 구라쳤어? 솔직히 말하지 그랬어? 이야, 능력도 없는 게 명품만 사질 않나? 지 애미카드에 오빠는 대출까지 받게 해? 너 진짜 난년이다, 그치? 정 그렇게 시댁 곳곳에 소금을 바가지까지 들고 가서 막 부어줬고 저것들이 시끄럽게 입 열면 얼굴에도 뿌려줬어요. 퇴퇴하며 내뱉는 모습을 보니 웃겨 죽겠던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